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번 시험에 가장 중요한 기출 특강을 시작합니다. 기출 특강.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출 특강을 통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출 특강을 차리려면 뭐가 기본이 돼야 돼요? 이론. 이론이 받침이 돼야 기출 특강을 무난하게 할 수가 있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 순서는 기본 이론을 프린트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기출 문제를 풀면서 미진한 거는 판서로 다시 한번 이론 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력하세요. 한 장짜리를 출력해서 이번 시험에 가장 중요한 이론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은 이 프린트를 보시면 자, 이 왼쪽이 제목이에요. 제목. 그래서 왼쪽 볼랴 오른쪽 볼랴 굉장히 힘들어요. 자, 왼쪽은 처음은 과세대상 열거된 거죠. 두 번째는 납세무자, 세 번째는 과세표준, 네 번째는 표준세율, 세율 여러 가지가 있네. 중과세율, 그리고 네 번째는 비과세, 다섯 번째는 취득시기 등, 기타 등등, 그리고 총론 파트입니다. 면세점, 물납, 분납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위로 들어갑니다. 위로 들어가면 자, 취득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등록면허세, 세 번째는 재산세, 네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다섯 번째는 양도소득세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1쪽이고 1쪽.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들어가 보자. 한번 이쪽. 자, 이쪽.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자, 맨 위에가 뭐다? 일단은 왼쪽은 제목이에요. 왼쪽은 신고납부기간. 그 다음 이 용어가 있고 가산세에 관한 내용, 기한 후 신고, 부가세가 있고 취득 관련된 조세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위로 가면은 이제 취득 관련된 조세 뭐가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 보유 관련된 조세는 뭐가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납부,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뭘로 들어간다? 신고납부.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가운데를 보시면 취득세와 관련 내용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재산세,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업, 사업소득이네요. 즉 종합소득세. 그리고 마지막은 양도소득세 파트로 돼 있고,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파트입니다. 1번은 농지의 교환분합, 그 다음 2번은 일시적 이주택, 특례주택 하나로 보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1세대 1주택인데 2년 보유 거주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주택이 있네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하는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비과세 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파트는 1번부터 5번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불이익이 있고, 그 다음 미등기에서 제외되는 자산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어요. 구성이 돼 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조세, 총론, 그리고 취득세 일부까지를 진행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세 총론 이론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1페이지부터 한번 보자고요. 조세 총론 1페이지. 자, 밑에 한번 봐주세요. 1페이지. 1페이지. 물납. 물납, 분할납부를 정리해야 돼요. 언제나 출제되는 거죠? 자, 물납은 얼마 초과할 때 가능하다? 1000초과. 물천지 요건입니다. 그리고 분할납부.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그리고 위에가 취득세라고요.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뭐다? 물납, 분할납부가 둘 다 불가능합니다. XX.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을 보고 과세하므로 능력은 일시불이죠. 둘 다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 재산세. 자, 재산세는 물납이 되죠. 자, 물납은 뭐가 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밖에 있는 거는 안 되죠. 그리고 물납. 그리고 양도세는 물납이 안 되고, 그리고 분할납부 250 초과의 요건이, 그리고 분납기간은 3개월. 이거 개정법이에요. 2개월 하면 큰일 나요.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안 되고, 역시 250 초과. 분할납부 기간은 며칠이다? 6개월. 그리고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고, 분할납부는 얼마 초과? 1000초가 2개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 숫자 250, 1000초가. 분할납부는 3개월에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양도세는 2개월. 이렇게 필수예요, 필수.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물납, 분할납부. 자, 그 다음. 그 위에를 보자고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제도가 있죠? 그래도 취득세는 얼마이야?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꼼수물이니까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1년 이내에 전후 한 건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한 건.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전후 1년 이내라면 한 건이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만 쓰는 지문이고, 자, 등록면허세는 뭐가 있다? 최저세액제가 있어요. 왜 최저세액제가 있나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6,000원이 안 되더라도 6,000원을 징수합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는 어떤 제도가 있어? 소액 징수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항상 왼쪽이 제목이에요. 왼쪽. 그래서 취득세는 면세점,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제, 재산세는 무슨 제도가 있다? 소액 징수면제 제도.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이에요.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세는 없다고요. 국세. 자, 이런 거를 총론 파트에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아셔야 될 거는 납세 의무 성립 확정식입니다. 5개 세금.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추상적. 성립만 했지 얼마라고 확정이 안 됐죠? 추상적. 그리고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단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된다. 근데 무신고하면 과세권자 정부가 당연히 결정할 때 확정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리고 무신고하면
모든 세금은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자, 그 다음 재산세는 뭐다?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성립합니다. 6월 1일에 성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세무서장이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그래서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뭐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30일. 연말정산하잖아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리고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하죠. 그 5개가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 재산세 밑에 보면 사주가 있잖아. 사주. 이거 사주가 뭐야? 사업소분 주민세예요.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약자로 사주. 그래서 사업소분 주민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구분하기 위해서 6하나가 아니라 과세기준일이 7하나입니다. 7하나. 사주, 사업소분 주민세. 요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성립시기, 확정시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뭘로 들어간다? 납세할 의무, 소멸. 자, 소멸되는 시기는 몇 가지가 있다? 5개. 납부하면 없어지고, 충당되면 없어지고, 부과, 취소입니다. 취소. 잘못 부과한 거. 잘못 부과는 처음부터 무효잖아. 취소. 철회하면 안 된다고요. 취소. 그 다음 3번째는 제척기간의 만료. 그리고 5번째는 뭐다? 소멸, 시효, 완성. 그래서 법상 세금 낼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5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1페이지. 이런 식으로 핵심 미론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 2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페이지. 자, 취득세는 뭐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죠? 취득세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세금이에요. 납부하는 세금이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총론에서 알아야 될 거는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 이 유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산세는 항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과소신고하면 10%가 늘어나죠? 무신고하면 20%가 늘어나. 그리고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40%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차등 다르게 유를 곱하네요.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40, 아니다 그러면 20 또는 10. 그리고 납부는 일일 가산세입니다. 일일 지연 일수에 따라 10만 원당 22. 그리고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지방세는 한도가 있다. 자,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공통입니다. 이 유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유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 뭐야? 부가세. 자,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 부가세죠? 그럼 취득세와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은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 이렇게 둘 다. 이름만 먼저 알아도요. 계산은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도 둘 다 붙어.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단 20%는 뭐에 붙는 거야? 납부세액에. 이런 거를 잘 봐야죠. 농특세 20%는 뭐다? 감면세액에 붙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자,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가 붙죠? 뭐에 20%가 붙는다? 항상 여기가 납부세액에 20%가 붙는 거야. 납부세액에 20%. 감면세액엔 안 붙어. 자, 납부세액에 20%. 등록면허세도. 그리고 재산세도 뭐다? 납부세액에 20%. 부가세. 그리고 우리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물입니다.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은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재산세 납기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병기에서 보내는 병기세입니다. 병기세. 그리고 종부세는 농특세 20%가 붙죠? 뭐에? 납부세액에. 감면세액은 안 붙어요. 자, 그 다음. 자, 양도소득세 이 X가 중요해요. 납부세액엔 안 붙어. 농특세 20%는 감면세액에 붙는다. 그래서 부가세는 납부세액에 붙는 건지 감면세액에 붙는 건지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세법은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죠.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다. 이 파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취득, 보유시만 과세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 취득, 보유시, 그리고 보유, 양도시만 관련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항상 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무슨 세금을 내나요? 지방소득세. 잠깐 소득세가 나오면 옆에 필수가 뭐다? 지방소득세, 보유, 양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죠.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취득, 양도시, 사고 팔고 소유권을 얘기해요. 인지세입니다. 사고 팔고 소유권을 물어볼 때.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다?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 있는 거는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도 해당되는데 출제 제외. 자, 이렇게 해서 총론 파트, 취득, 보유, 양도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위에 가셔보면은 이 파트가 나오잖아요. 이 파트가 나옵니다. 총론 파트. 자, 취득 관련된 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고 보유 관련된 조세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죠. 이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양도 관련된 조세는 뭐다? 양도 관련은 양도소득세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꼭대기가 이제 가끔가다 출제됩니다. 가끔가다 출제가 된다. 이 파트입니다. 보유와 관련된 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죠. 이에는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세금을 체납했다. 그럼 그 부동산이 공매당해서 공매 처분하죠. 그럼 경락대금이 결정된다. 그거를 배분할 때 피담보된 채권이 뭐다? 저당권, 전세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어떤 세금? 이 세금. 이 세금은 왜 우선하나요? 정부가 결정했으니까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고요. 그리고 밥풀떼기 또 있어요. 우선 나는 거. 쭉 내려오면 뭐가 있다. 쭉 내려오면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도 우선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와 함께 내니까, 그리고 종부세의 농특세도 종부세와 함께 내니까 우선한다. 그래서 우선 나는 세금 요거 4가지에다가 또 하나 뭐가 있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항상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4가지밖에 없어요. 우선하는 조세는 첫 번째 재산세, 두 번째는 종부세,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교육세는 뭐의 지방교육세? 재산세.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하면 큰일 나요. 같이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시험에 나오는 거는 4개는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우선한다고요. 자, 그 다음 꼭대기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세금이 우선한다. 그러면 조세채권보다 우선순위가 있죠. 조세채권 간에도 우선순위는 뭐다? 담보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 압류된 조세채권, 교부청구 순위 따질 때 세금도 담보물에 대한 조세채권, 그 다음 담보는 안 들어가는데 압류 들어간 조세채권, 그 다음 내 세금 달라고 교부하는 거 순서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 징수금의 우선순위가 나와 있어요. 자, 징수금의 순위. 자, 징수금은 걷는 돈, 세금이 우선하죠? 자, 세금이 우선나는데 세금보다 우선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징수금 순위는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체납처분비다. 강제집행비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총론, 기본을 정리했어요. 지금 제가 한 게 기본이에요. 기본을 정리했네요. 자, 그 다음 오늘 취득세를 배우게 되겠네요. 취득세까지 기본적인 설명 이어갑니다. 취득세. 자, 오늘 취득세는 어디까지 배운다? 여기까지 배우게 되겠네요. 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라 그랬어요? 14개. 열거된 게 14개입니다. 14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 건축물은 3가지를 합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드는 4가지는 원시는 과세를 안 하고 승계만 과세한다.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리고 회원권의 종류 열거된 거 5개. 일명 약자 땄죠? 골콘, 종승, 요트, 회원권.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 4가지. 하나는 유상승계취득, 하나는 무상승계취득. 그래서 원시취득, 간주취득 이런 게 있어요. 관주취득. 그래서 교환은 뭐다? 유상에 들어가네요. 가장 중요한 게 간주잖아. 개수, 지목변경 또는 종류변경, 과점주주가 있어요. 과점주주 취득은 간주취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뭐다? 등기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 사실상 취득자가 누구예요? 매수인. 양수인이 내는 겁니다. 승계 취득했을 때는. 그리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나오죠. 가설한 자와 주체구조부 취득할 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 다를 때는 건물주가 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조합, 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내야 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 그리고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 그래서 과점주주는 상장주식은 과세를 안 하죠. 비상장주식 50% 초과. 딱 50%는 과세 안 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설립시야. 설립시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설립시는 취득으로 안 봐?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설립할 때 주주에게 세금을 과세하면 투자를 안 하죠? 투자, 그래서 설립시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 안 한다. 상속받으면 각자가 내는 거고. 그리고 대위등기는 뭐다? 채무자, 즉 미등기 건물 소유자. 채권자는 자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 채무자 미등기 건물에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이럴 때 법상 납세무자는 채무자, 채권자는 신청자다. 그리고 과점주주 상호간, 상속인 각자 이런 공유물은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그리고 선박의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은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취득 시점 하면 안 돼요. 변경 시점. 그래서 지목 변경은 꼭 기억해야 돼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 근데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목 변경이 됩니다. 그럼 회사란 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 땅 주고 내가 받았다. 환지는 누가 납세무자다? 조합원. 채비지 또는 또 하나가 뭐가 있어? 보류지. 이에는 누가 납세무자다? 사업 시행자. 뒤바뀌면 안 돼요. 환지는 조합원 땅이니까 조합원,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무자가 되네요. 자, 그 다음 과세표준. 자,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개별 과세합니다. 그럼 과세표준은 원칙이 취득 당시 가액이다.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그럼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도 돈이 나간 거죠. 계약금도 포함한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취득 당시 가액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돼. 유상일 때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상속일 때는 시가표준액. 증여일 때는 시가 인정액. 이런 거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시나 간주는 사실상 취득가액. 이게 딱 돼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상속은 시가표준액. 증여는 시가 인정액. 뒤바뀌면 안 되죠. 원시나 간주도 사실상 취득가액.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뭐다? 시가표준액.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다?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 시가표준액이죠.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 참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취득가액 유상입니다. 이 사실상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나 할부나 연부이자, 건설자금이자 5번, 6번은 법인은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제외한다는 것. 5번, 6번. 자, 그 다음 조건 부담액이나 채무인사액은 개인 법인 관계없이 포함하고 매각 차손도 포함하고 할인액이나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전기가스도 제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포함 여부 알아두셔야 됐네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뭐가 있어요? 취득 시기가 있어요. 자, 취득 시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취득일. 길게 납세할 의무 성립시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시기는 취득일에 성립한다. 자, 이혼재산분할 민법상 점유취득취득은 납세 의무 성립시기 취득일은 등기등록일. 왜 등기등록일이야? 등기등록해야 내 것이 되므로. 자, 그 다음 유상이네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되면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근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이 안 되면 계약상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 안 될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경과한 날? 60일 경과한 날. 경과한 날이에요. 그리고 계약 해제가 됐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시켜야 돼. 어떻게?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상. 근데 증여는 60일 쓰면 안 돼. 이거 개정된 거예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입증을 시키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 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등기등록을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시키되 유상은 30일, 증여는 취득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시키되 서류로 입증할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부는 언제나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리고 연부에서 면세점 50만 원을 따질 때는 총자가 들어가야 돼. 총액 50만 원 이하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빠르면 언제나 뭐다? 등기일로 가고. 그리고 무상이나 원시 등은 자, 무상 대표적으로 증여는 계약일. 원시와 간주는 뭔지는 모르지만 중빠른 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을 정리했어요. 자, 이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 이 지문. 자, 취득세 지문입니다.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유상은 60일. 그러나 증여. 증여는 60일 쓰면 안 돼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제를 시키되 서류로 입증할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상은 60일. 증여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취득일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법정 신고기한 안에 해제를 시켜야 돼요. 일반적인 거는 60일. 증여라고 나오면, 무상이라고 나오면 절대 60일 쓰면 안 돼요. 말일부터 30일. 그래서 말일부터 30일,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제. 그래도 60일과 말일부터 3개월. 헷갈리면 안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기본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 프린트는 이번 시험에 아주 중요한 프린트다. 반복하면서 세금별로 비교 정리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자, 이제 기출 특강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출 특강입니다. 총칙 파트입니다. 전체 내용. 총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출제된다? 2문제가 출제되는 파트. 자, 1번. 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는 이번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조세인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거네요. 둘 다 가능한 거를 모두 골라라. 모두 골라라. 물납. 그리고 나누어서 내는 게 뭐다? 분납. 그래도 종합소득세잖아. 그래서 소득세는 물납은 안 돼. 분할납부만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국세는 물납은 안 돼. 분할납부는 된다고요. 그리고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안 됩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리을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재산세죠?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재산세입니다. 포함해서 물납,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고지하는 병기세라고 그랬죠? 이것도 물납은 안 되고 뭐만 된다? 분할납부만 된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 또는 도시지역분 요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그래서 포함해서 250이 초과할 때는 분납이 되고 포함해서 1000만 원이 초과할 때는 물납할 수 있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의 답은 4번이네요. 4번입니다. 가능, 불가능. 그래서 상중하로 나눴을 때 학급 문제네요. 학급 문제. 그러나 출제는 뭐가 나와?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온다.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2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2번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죠. 무슨 단계다?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모두 골라라.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 취득, 보유, 양도. 자, 그래서 기억. 자, 재산세는 오로지 가지고 보유할 때만 내는 세금이네요. 자, 그 다음 니은이에요. 농어촌 특별세는 뭐다?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 있는 세금이죠. 그리고 디귿,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오로지 보유 관련이네요. 양도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오로지 뭐다? 보유, 양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암기하나요? 이해하나요? 정신이 없나요? 자, 지방교육세는 왜 취득 보유야?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함께 납부하고 그리고 뭐다?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니까 보유야.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왜 다 관련이 있어? 취득세와 함께 내고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내고 양도소득세와 함께 내니까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미음, 인지세. 자, 인지세는 부동산을 뭐다? 소유권을 물어볼 때는 사고팔고야. 사고팔고.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을 물어볼 때는 취득 뭐야? 양도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 소유권 이외.
여기도 들어간다고요. 소유권 이외에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집담보로 은행에 대출 받죠? 집담보로 대출 받으면 소유권 이외. 그러면 근저당 설정 등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근저당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는 뭐다? 인지세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은행 반, 우리 반.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대출받을 때 소유권이 아닌 것. 그래서 근저당 설정할 때는 인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자. 그래서 시험은 요것만 나와. 소유권, 사고, 팔고. 소유권이 아닌 거 보유잖아. 집담보로 대출받을 때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와도 관련이 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를 물어본다? 취득단계. 그럼 취득단계는 니은, 리을, 미음이네요. 니은, 리을, 미음.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학급 문제입니다. 이런 거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점수 주려고 출제하는 거야. 점수 주려고.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3번. 자, 이번에는 보유 단계입니다. 자, 보유 단계예요. 보유 단계.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이번에는 보유 단계. 자, 농어촌 특별세는 아까 했죠? 다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또 나왔다.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만 관련이 있다. 양도는 관련이 없어요. 자, 개인 지방소득세,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뭐다? 보유, 양도다. 왜 보유예요? 임대하잖아. 자, 임대하잖아. 상가 등을. 그럼 임대하면 사업자죠?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내요? 종합소득세. 사업자니까. 그리고 그거 소득세잖아. 항상 소득세가 나오면 10%. 필수. 뭐가 따라간다? 지방소득세 10% 별도로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 중에 종합소득세 납부합니다. 사업자 소득세의 10%는 무조건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팔어. 사업자가 팔 때는 역시 무슨 세금 낸다? 종합소득세. 여기에 10%는 똑같이. 그래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뭐다? 임대 중에 사업자가 처분 중에 과세함으로 보유, 양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고요. 그리고 소방분. 자, 소방분은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 고지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오로지 보유만 관련이 있다. 재산세와 같이 내는 거잖아. 나란히 기재해서 병기세.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보유 단계 모두 몇 개인가 개수로 물어보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4개는 4번을 찍으면 안 돼요. 4번을 찍는 게 아니라 5번을 찍어야 됩니다. 4개. 만약에 취득 단계를 물어보면 2개를 찍자고. 그리고 양도 단계를 물어봐도 몇 개를 찍어야 돼요? 2개를 찍어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 보유, 양도를 잘 나눠야 됩니다. 자, 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4번. 자, 4번은 뭐를 물어본다? 국세, 지방세, 연대,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자, 연대는 뭐다? 세금을 함께 책임을 지는 자를 얘기합니다. 공동책임. 공동책임을 지는 거를 연대라 그래. 연대.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지역적인 문제예요.
이거 작년에 출제됐는데 거의 찍는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16문제 중에 10개는 풀게끔 출제를 합니다. 그러나 뭐다? 4개에서 5개는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나와. 그럴 때는 가볍게 넘겨야 됩니다. 다 하려면 세법도 너무 힘들어. 그래도 목표는 10개. 그래도 찍어서 2개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도 지엽적인 문제가 항상 출제되고 또 계산 문제 못 풀어. 왜 1분이 지나요? 계산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4문제 전후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볍게 읽어보는 수준으로 끝내야 돼요. 자, 그래서 4번 아주 이거 어려운 문제네요. 근데 우리가 답은 4번이야. 자, 상속 받았잖아. 우리 이거 배운 거야. 상속. 공동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다. 공동으로. 그럼 누가 내는 거야? 취득세에서. 상속인 각자. 우리 취득세 배웠잖아, 이거. 그래서 상속인 각자는 취득세를 함께 책임을 진다.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이게 나왔어. 그럼 평상시에 이해만 배운 거야. 나머지는 안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기본에 충실하자. 이거는 상속받으면 누가 낸다? 상속인 각자. 그래서 상속인 각자는 취득세를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규정이 있다. 이거 배운 거야. 그래서 이거에다가 끼워 넣게 한 거예요. 막 정신사납게, 그죠? 끼워 넣게 하는 겁니다. 1번. 자, 공동주택의 공유물이네. 증수금을 물어봐. 그래서 증수물은 뭐다? 진다가 아니라 지지 아니한다. 연대 규정이 있으면 안 되죠. 증수금. 그 다음 2번 역시 공동이야. 자, 양도소득이잖아. 즉 양도소득세도 뭐다? 개인별로 자기 것만 내면 돼. 자기 것만 내면 돼. 연대 규정이 없다. 진다가 아니라 지지 아니한다. 징수금도 연대 규정이 없고 양도소득세도 연대 규정이 없어. 자, 그 다음 공동사업이네요. 그죠? 역시 종합소득세야. 그래서 종합소득세도 자기 것만 내는 거야. 그래서 연대 규정이 없어요. 진다가 아니라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5번. 자,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되죠?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도 똑같이 소멸됐으니까 완성됐으니까 세금 낼 의무가 없다. 고로 연대 납세자의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소멸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번은 딱 봤을 때 어지러워. 딱 4번. 본지문이야, 우리가. 평상시에. 취득세 파트에서. 그래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죠.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가산세. 자, 가산세가 뭐다? 세금에 가산하는 거다. 그래서 세목이 된다고 그랬어요. 옳은 거를 물어보네요. 그래서 항상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 이렇게 신고를 물어보는지 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구분해야죠. 아까 프린트로 정리했어요. 무신고잖아. 무신고인데 과로를 조심해. 사기부정. 사기부정이 아니다. 그럼 무신고는 20%가 늘어납니다. 뭐에? 항상 숫자가 나오면 옆에를 봐야 돼요. 무신고 납부세액에 만약에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40%가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무신고다. 자, 근데 과로가 사기부정이다.
그럼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늘어나죠. 그 다음 과소다. 과로가 포인트예요.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럼 과소신고분 세액의 10%가 늘어나지. 만약에 3번이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40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 자 과소신고다. 그럼 나왔네.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50이 아니라 40이 되지. 그리고 납부 지연가산세는 일일가산세, 지연일수에 따라 일일가산세 이렇게 일률적으로 안 붙어요. 일일 10만 원당, 일일 10만 원당 둘둘 0.022%. 그러니까 둘둘만 암기하세요. 10만 원당 둘둘 일일 가산세가 붙어 지연일수에 따라.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학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이렇게 이해는 납부 지연가산세다. 그래서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그러나 이거는 납부 일일 가산세 10만 원당 둘둘 지연일수를 곱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납세할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언제나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성립을 물어보는지, 확정을 물어보는지, 소멸 사유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 그럼 이에는 뭐를 물어봐? 성립시기. 성립시기. 틀린 거다, 옳은 거다, 옳은 거다. 자, 1번. 사업소분 주민세, 사주. 7 하나, 6 하나 하면 안 되죠. 과세 기준일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매년 7월 1일 이렇게도 맞고 매년보다 과세 기준일 이렇게도 맞는 답이에요. 7 하나니까 과세 기준일. 자, 그 다음 2번. 자, 뭐를 물어보는 거야?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이 소득세입니다. 이거 본세야. 본세의 지방소득세는 몇 프로부터요? 10%.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본세와 함께 성립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10%죠? 그럼 본세 납세무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니까 양도소득세라고 생각하세요. 언제 성립한다? 12월 31일. 틀렸죠? 이거를 한글로 풀면 어떻게 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숫자로 물어보면 12월 30일 글씨로 물어보면 이렇게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그 지방소득세도 같이 성립한다. 자 3번 또 나왔다. 지방소득세 이거 부가세죠? 재산세 본세잖아. 그럼 지방소득세도 본세와 함께 같이 내니까 3번도 뭐다? 본세. 본세보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이렇게. 그럼 재산세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이해가 성립하죠? 그럼 이해는 언제 성립해? 이때. 자, 이때가 언제다? 줄이면 과세 기준일에 재산세니까
숫자로 물어보면 6월 1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똑같은 지문입니다. 1번을 나와도 맞고,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맞고, 숫자 6월 1일에 성립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숫자를 물어보면, 그래서 8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이죠. 그 다음 소득세. 자, 소득세는 1년 단위로 납세하죠. 그럼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근데 중간 연납하는 거잖아. 그럼 중간을 자르면 돼. 여기. 자, 원칙은 1년에 한 번 냅니다. 중간 연납하는 소득세는 절반을 딱 잘라. 그럼 절반은 언제야? 6월 30일. 6월 30일이라 그래. 그럼 글씨로 뭐라 그래요? 중간 연납이 끝나는 때. 중간이니까 중간 연납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6월 30일. 숫자로 물어보면 6월 30일. 글자로 물어보면 요거 중간 연납이 끝나는 때. 그래서 틀렸죠? 6월 30일 이렇게. 자, 자동차 이런 거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납피가 있는 달에 10일이 아니라 이건 1일이야. 1일. 그럼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옳은 거는 1번밖에 없네요. 1번밖에 없습니다. 1번.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성립시기, 옳은 거를 물어보래. 자,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죠? 그래서 소득세는 설명 다 들었어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 틀린 지문.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는 이거 뭐야? 부가세잖아. 항상 부가세는 어떻게 된다? 본세랑 같이 성립하니까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농특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는 본세랑 같이 성립합니다. 본세가 들어가야 돼요. 본세가. 그래서 틀렸네. 이거. 그 다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날 성립하고 맞는 거래.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도 뭐라 그래요? 부가세.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입니다. 그럼 이에도 똑같이 뭐야?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다 맞춰버리잖아요. 다 맞춰버리죠? 맞춰버리니까 본세를 어떻게 얘기해? 길게 얘기해요. 못 알아듣게끔. 그래서 본세를 길게 어떻게 얘기한다? 그 과세 표준에 되는 세목, 이게 뭐다? 본세입니다. 그래서 본세랑 같이 성립합니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래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다.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러나 지방세, 지방교육세는 본세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똑같은 지문이다. 그리고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사유, 조세, 포탈 등. 그래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성립한다. 사유가 들어가야 돼요. 시험은 어떻게도 나올 수 있다. 수시 부가할 때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부가세를 조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했네요. 세금 낼 의무가 성립했다. 그러면 이제 얼마라고 확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뭐를 물어본다? 지방세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지방세를 물어본다. 이런 거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기 위해서. 자, 취득세는 원칙이 뭐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한 번 내는 세금, 양도세도 신고하면 확정된다.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면 확정된다. 단, 무신고하면 누가?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결정할 때 확정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된다. 자, 그 다음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가 뭐다? 결정하면 확정된다. 단 종부세는 선택하면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신고하면 확정된다. 이렇게 원칙은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됩니다. 그러나 선택하면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럼 재산세는 오로지 정부가 뭐다? 결정하면 확정된다. 양도세도 신고하는 거,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는 거. 그럼 결정해서 확정되는 거는 디귿 아니면 니은이네, 원칙.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국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방세를 물어보니까 답이 3번이에요. 그러나 국세를 물어보면 2번으로 바뀝니다. 모두를 물어보면 니은 디귿 4번으로 바뀌어.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네요. 포인트가 지방세, 답이 디귿. 만약에 국세를 물어보면 니은으로 바뀌어. 모두 물어보면 뭘로 바뀌어? 니은 디귿으로 바뀐다. 쉬움과 같지만은 뭐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뭐다? 징수금. 체납처분비나 세금을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소멸되는 거. 소멸되는 거를 물어보고 있네요. 소멸되는 거.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어요. 소멸되는 사유는 5가지가 있다. 납부, 충당 같이 나왔네요. 소멸되는 사유고, 소멸시효 완성, 소멸되는 사유고, 합병은 소멸되는 사유가 아니라 이거는 이전 받는 거죠. 승계사유입니다. 그리고 제척기간 만료, 소멸되는 사유입니다. 상속, 사망, 이거는 이전 받는 승계사유입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는 이 지문에서 보면 3개밖에 없네. 그럼 원래는 펼치면 5개예요. 하나, 2개, 3개, 4개. 하나 뭐가 빠졌나요? 하나 뭐가 빠졌다? 부가 처분의 취소.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거야. 잘못 부과했잖아요. 잘못 부과하면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없어져. 그래서 부가 취소가 하나 빠졌어요. 절대 부가 철회하면 안 돼요. 이 철회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기 사유입니다. 연기해줘. 이렇게.
그래서 부가 취소, 뭐에 속지 말자? 철회에 속지 말자. 자, 이렇게 해서 3개네요. 자, 5번. 자, 5번으로 들어왔어요. 국세 제척기간. 설명으로 옳은 거다. 제척기간이 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죽을 때까지 부과할 수 없죠? 일정 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그럼 원칙은 우리가 배우는 거는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무신고는 몇 년 안에? 7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사기부정 10년. 그래서 제척기간에 가장 중요한 숫자. 무신고는 무칠내 7년. 사기부정은 열받아요 10년. 그러니까 나머지는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라는 뜻이네요. 소멸된다는 뜻이다. 자, 이것도 배운 한도 내에서 답을 찾습니다. 1번. 자, 포인트가 뭐야? 사기부정이야. 사기부정. 소득세네.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한대요. 몇 년? 10년? 제척기간 틀렸네. 1번은 답이 될 수 없지. 자, 그 다음 2번. 자, 이런 게 지엽적인 문제야. 소송이 들어가서 판결이 확정됐어. 그럼 확정된 날로부터 뭐다?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1년에 한 번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 자, 세무서장은 쭉 나오죠. 심사청구의 감사원인의 결정에서 뭐다? 명의되어 사실이 확인됐다. 불법행위를 한 거죠. 그럼 부가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럼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포인트는 뭐다?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번. 자, 이런 게 지엽적인 문제. 평상시에 배우지도 않아요. 그냥 법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야. 자, 이번에 이거 배웠잖아, 이거. 종합부동산세는 배웠잖아. 자, 종합부동산세 제척기간의 기산일. 재산세든 종부세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틀렸죠. 언제다?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6월 1일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자, 그 다음 5번.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게 뭐야? 무신고. 그럼 이건 배웠잖아. 무칠내 10년이 아니라 7년이지. 7년. 그래서 이해도 틀렸네.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 그래서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풀 때는 1번 배웠잖아. 4번 배웠잖아. 5번 배웠잖아. 그럼 찍더라도 실력으로 찍어야 돼요. 2번 아니면 3번이다. 그래서 3번. 1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